아름다운 카페에 가서 사진 찍고 뭐 하다 오신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고 저 이딴 거 생각도 안 동영상도 찍고 오시고. 스튜디오 갔다 오셨군요. 네, 스튜디오인데 안에 뭐 수영장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카페네요. 규모의. 예. 아 너무 좋아요. 한식. 아 건물도 이쁘네. 여기가 이쁘구나. 여기 이 꽃이 이쁘네. 아 이쪽이 너무 좋다. 여기 앉아보세요. 좀 이따가. 저한테 주어진 임무를 하지 않고 놀려고 갔던 건 아니고 이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는 게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는 것이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의 주제인데 흔히 말하는 이제 몰카. 네, 몰카에 대해 얘기하려고 그래요. 몰카 사건. 근데 몰카라는 이제 단어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대요. 네. 이게 원래 이제 몰래 카메라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한 예능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라서 그걸로 저질러지는 범죄를 그냥 몰카 범죄라고 하면은 정확한 법률 용어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근데 이걸 너무 기니까 불법 촬영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은 이 얘기가 나오는데 MOLKA라고 나와요. MOLKA. 우리식 표현 그냥 몰카. 몰카. 불법 촬영이라는 범죄가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흔한 건 아니어서 소개가 돼 있어요. 특히 사우스 코리아에서 기승을 부리는 범죄고 한국 사회는 그 대단히 디지털화된 사회라서 그런 것 같고 주로 피해자들은 다 여성이고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여혐과도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유독 많다라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불명예스럽고 어느 사건 때문에 이렇게 좀 커진 걸까요? 가장 널리 사람들한테 이 사건이 회자된 것은 2015년이래요. 2015년에 이제 모 워터파크에서 그 이제 불법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여자 탈의실에서 누군가가 9분 40초 가량 촬영을 해서 그걸 이제 유출이 됐어요. 그 동영상이. 국내 한 워터파크에서 찍힌 걸로 보이는 여성 샤워실 몰카 영상이 확산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분가량의 이 동영상에는 여성들의 얼굴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최근 해외와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그 불특정 다수 200명 가까운 여성들의 모습이 도대체 이게 범인이 누군지 잡아야 되는데 범인이 잡히게 되는 과정도 굉장히 좀 드라마틱해가지고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용의자를 해당 동영상 안에서 포착했습니다. 몰카를 찍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실수로 촬영했다는 겁니다. 거울에 비치면 카메라맨이 카메라 뒷모습이 찍히잖아요. 옆에서 남들 찍다가 자기 얼굴이 잠깐 비춰버린 거죠. 그러나 해당 영상의 촬영 시점이 이미 1년 가까이 된 만큼 CCTV 등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이제 피해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충격도 받았고 어느 날 그 사건이 있은 후 전남 곡성의 이제 최 씨라는 사람이 경찰에 연락을 해서 자신이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집안에서 있는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버지의 이야기가 우리 딸이 최근에 있었던 그 불법 촬영 사건의 범인인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혼을 냈다는 거예요.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자가 자신의 딸인 것을 알고 있던 아버지가 딸의 범행을 털어놓은 겁니다. 여성이 범인이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했더니 촬영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이제 강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제안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걸 촬영을 해서 200만 원 받고 팔았. 강 씨는 나중에 징역 3년 그 6개월 이제 받았고 최 씨는 징역 2년 6개월 형을.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그 프라이버시가 엄청나게 침해를 당한 정신적 피해도 굉장한 것이고요. 이때 이 사건이 이제 워낙 불특정 다수 사회에 큰 이제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죠. 근데 사실 이 불법 촬영 이 문제는 처음 사람들이 이런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는 더 옛날이라고 하던데 신촌의 그레이스 백화점 기억하세요 혹시? 그레이스 백화점은 기억하죠. 왜냐면 미팅하거나 이렇게 하면 만날 때 신촌의 가장 아이콘적인 그렇죠. 건물이죠. 신촌에서 사실 그 당시에 가장 그 중요한 스팟이었고 유명한 백화점이었죠.
근데 그 백화점에서 이제 어처구니 없는 그 불법 촬영 사건이 있었는데 백화점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그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은 그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서울에 있는 한 백화점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놨던 사실이 밝혀져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층 의류 매장의 여자 화장실. 지름 3mm 정도의 렌즈가 달린 이 카메라가 정화조 바로 위에 있는 천정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백화점 측은 육안으로 알아볼 수 없는 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여성 고객들의 움직임을 샅샅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자꾸 그 화장실에서 뭔가 자꾸 도난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게 일어나서 자기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설치했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화장실을 누가 촬영하나요? 진짜. 그리고서 그걸 그 화면을 방제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화점 직원들은 이 카메라를 통해 백화점 지하 1층 방제실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들을 모니터를 통해 그대로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화장실에 비닐봉지를 집어넣어 변기를 고장낸 사람을 잡으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직원 근무자를 통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게 20여일 동안 도저히 관찰이 안 돼서 다소 이제 무리수를 좀 둔 겁니다만은. 그레이스 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공중 화장실입니다. 여기에도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당시에 이게 너무 쇼킹한 사건이라 이제 한동안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지 않을 정도로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정말 웃기는 거는 제형 법정주의. 이게 당시에 불법 촬영이라는 것이 죄가 아니었다고 그런 게 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법이 없던 거라서 실제 여기 연루된 사람들이 이제 한 명도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걸 금지하는 법이 있고 처벌하는 법이 있어야 그 이후에 행한 그 행위만 처벌되는 거지 그 당시에 처벌할 법이 없는 거죠. 재형법정주의.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까지 범죄라고 생각을 못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술이나 발전함에 따라서 법이 계속 추가되는 거죠. 카메라를 만드는 기술이 점점 좋아지니까 카메라가 있어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모르셨겠지만 지금 제가 몰래 카메라로 촬영 중이거든요. 정말요? 지금 이게 범죄에 사용된 배터리고요. 이게 카메라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촬영하고 있어요. 촬영 중입니다. 여기. 이게 보조 배터리인 것처럼 그냥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건 사실 굉장히 큰 건데 사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은 실제 기기는 되게 더 작다는. 벌써 한 10년 전에 용산에 가면 이게 안경으로 왜 촬영하고 시계로 촬영한 거 막 팔았어요. 맞아요. 실제로는 훨씬 더 작은 걸로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국의 30개 모텔에 42개 객실에다가 비밀리에 설치를 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거기서 일어나는 거기 투숙객들의 모습을 미국의 서버로 보낸 다음에 사람들을 모집해서 실시간 숙박업소 수십 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생중계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카메라가 아무도 없는 침대를 비춥니다. 투숙객이 들어와도 촬영은 계속됐고 영상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생중계됐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 회원 모집을 해서 한 4,000명 가까운 일반 회원을 모집했고 그 가운데 100명은 유료 회원, 1,600명 가량이 피해자. 그때 거기 설치됐던 카메라의 렌즈가 0.1cm, 그러니까 1mm죠. 1mm면 그 웬만해서는 보기 힘들어요. 맞은편 벽의 헤어드라이어 거치대에 숨은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분해해보니 1mm짜리 렌즈를 장착한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TV 수신기 틈새와 스위치 단자처럼 생긴 곳에도 작은 구멍을 내고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모텔에서 잠을 자고 간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모습이 거기 찍혔는지도 모를 거고 그래서 점점 기술력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찍을 수 있게 되고 불법 촬영 관련된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2013년만 해도 한 400건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2018년을 보면은 불과 5년 만에 이게 6배로 늘어나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 것이 이 범죄의 또 다른 측면 가운데 하나가 가까이 자기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자 화장실에 이제 카메라가 설치가 됐는데 그 설치한 사람이 그 공채로 그 임용이 됐던 연예인이 그 설치를 해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몰래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오늘 새벽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출연진과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 PD와 작가 등이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20년 그 데이터를 보면은 애인 관계 또는 부부 관계에서 범죄의 무려 44%. 그러니까요. 반에 가까운 숫자였고, 그다음에 그냥 지인 관계, 서로 아는 관계인 경우가 거의 80%. 진짜 이 카메라의 이 눈이라는 게 정말 광범위해졌기 때문에 자기 핸드폰을 보고 있는지 나를 찍고 있는지가 분간이 안 가요. 심지어 어떤 앱도 있냐면은 화면이 검은 상태인데도 촬영되고 있도록 하는 앱도 존재하고요.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걸 불법 촬영에 쓸 수도 있는 거죠. 2018년에 되게 유명한 사건이 났는데 버스 안에서 이제 그 여성분이 내리려고 서 있었는데 그 뒤에서 그걸 동영상으로 8초 동안 찍은 거예요. 찍다가 이제 들켜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지난 2018년 A씨는 버스에서 검은 레깅스 차림의 여성 뒷모습을 8초가량 촬영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특정 부위를 특별히 확대해 촬영하지 않았고 일상복이 돼버린 레깅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쟁점은 이게 과연 레깅스 입은 뒷모습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가. 근데 이제 1심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2심에서는 논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레깅스는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고 그건 노출 안 된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 이제 무죄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유죄다. 결과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몰카 성범죄 대상이 반드시 노출된 신체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의 범위도 분노와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중에서 제일 저는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다른 것보다도 누군가가 그걸 촬영하는 순간 그게 그대로 보존되고 그게 변형될 수 있고 전파될 수 느끼지 않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특히 또 이 사건에서 그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또 약간 논란이 됐었어요. 왜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성적 불쾌감이 더 올바른 단어다.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도 그때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이와 같이 본인이 원치 않는 그런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에 올라갔을 때 그걸 지워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산업이 만들어질 정도인데 비즈니스가 디지털 장의사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 디지털 장의사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누군가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나와 관련된 그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다 없애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회사에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다 삭제를 원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95% 이상이 이런 일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의뢰를 하는 거죠. 자신이 원치 않는 영상이 올라갔으니 지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이게 찾아서 지우는 게 이제 아주 어려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문제가 찾는 거랑 없애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삭제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 삭제 요청을 하는 게 너무나 이제 힘들어서 경찰 조사가 들어가고 그런 경우 종종 벌어지는 일이 피해자한테 조사를 위해 전화를 하고 그러면은 그 가족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은 그 피해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대요.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보는 사람들은 잠깐의 호기심을 뭐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잠깐 촬영했다 걸리면 조금 뭐 과태료나 그 정도 받고 끝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신상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상 공개 대상 범죄거든요. 불법 촬영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따로 연락이 다 가요. 누구가 이런 짓을 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법적인 것을 막고 또 탈법적인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상이나 사진들이 이렇게 사실 상품화돼가지고 유통되는 것 자체가 실제로 그 옛날에 뭐 웹하드 거기에 그렇게 불법 영상이 올라오는 걸 많이 묵인하면서 오히려 웹사이트에 많은 돈을 번 적이 있었고 그 사이트가 동시에 디지털 장의사도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불법 음란물 5만 2천여 건을 유포하고 7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이 유포를 방조한 영상물에는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도 100여 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디지털 장의 업체를 통해 돈을 지불하고 삭제 요청을 했는데도 양 회장이 운영하는 웹하드에서는 해당 영상물이 버젓이 유통된 것입니다. 그런 운영 주체는 나는 플랫폼만 깔았지 거기에 직접 올린 사람은 이런 입장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점점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법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는 행위가 촬영을 당한 사람한테 얼마나 이것이 참혹한 일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근본적인 답은 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가장 밀접한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직 얼마 안 됐거든요. 이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사람들이 손쉽게 그 음란물을 대규모로 볼 수 있던 시기는 없었어요. 음란물 영상에 대한 우리 어떤 감각을 많이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지금 따라가기가 힘들죠, 사실 사회가.